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후에 변화되는 요인들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집중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두 분과 함께 할 겁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KM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오늘도 분주하게 저희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첫 번째로는 중심을 좀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봤고요. 반도체 열어볼 겁니다. 반도체 이야기, 높아진 기대치와 AI 거품론 이렇게 일단 선정을 해봤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낯선 파란불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체적인 외국인 매도 우세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이야기 풀어가 볼 겁니다. 자, 일단 김태성 본부장이 반도체가 낯선 모습이죠. 파란불이긴 합니다. 삼전이 많이 줄이긴 했는데 일단 엔비디아 쪽에서의 조정이 매도의 트리거가 됐다라고 보는 것도 맞을까요? 아니면 단순하게 뭐 다른 체력 이슈라든지 빌미를 찾는 게 맞을까요? 굳이 따지자면 첫 번째로는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의 조정,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블랙락 쪽에서 아시아권 ETF의 리밸런싱을 할 때 삼성전자의 비중을 소폭 지금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기계적인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간밤에 미 증시의 흔들림 대비해서 우리나라 증시는 이 정도면 굉장히 강하고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주 초부터 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있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만약 샀을 때 5에서 10% 밀린다고 가정을 하면 이걸 버틸 수 있으신 분들은 지금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를 하고 나서 5에서 10% 빠졌을 때 내가 불안하고 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매수를 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저는 지속적으로 조금 더 상방을 높게 열어봐도 괜찮은데, 문제는 1월과 2월 달에 너무 몰아서 강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3월 달에 일정 부분의 기간 조정, 그러니까 횡보의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패턴적으로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온 날, 그리고 다음 날까지 미 증시는 그렇게 크게 좋았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말을 지나고 와서 주말에 이제 젠슨항 CEO와 엔비디아에서 이야기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누구는 좋게 보고 누구는 나쁘게 보고 갑론을막이 펼쳐진 다음에 그 다음 주에 그래도 결국 숫자는 잘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맥락으로 항상 좋았었거든요. 이번 주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늘의 하락에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다음 주 초까지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이슈는 이 정도로 본부장님 본다라고 가정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블랙론 관련 이슈는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오늘 저도 장 초반부터 2조고 저도 굉장히 낯선 5조 가까운 숫자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 대부분이 전기전자 업종에 집중되고 있어서요. 이게 오늘 단발성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삼성전자에만 한정된 이슈로 보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해요? 지금 이것저것 따지면 수익 볼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요즘 시장이 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오늘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현대제철을 보면서 또 한 번 많은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제철이, 그리고 특히나 현대제철이 이렇게까지 상승한 날이 있었나? 만약 내가 이걸 가지고 있었다면 이 정도 상승폭이 나올 때까지 들고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하면 굉장히 매매하기가 어려운 장임을 감안을 했었을 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매도 금액보다는 추세를 좀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궁금해하실 겁니다. 현대차, 현대제철 이야기는 저희 잠시 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저희 조금 더 반도체의 시선 머물러 보도록 하죠. 김성훈 대표님, 오늘 그러면 양대 축, 하이닉스까지 같이 묶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이닉스 쪽도 같이 좀 하락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블랙록 지분 관련 이슈로 본다면 오늘
포커스는 오히려 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이 더 많이 흔들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수혜는 오히려 하이닉스 쪽이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이쪽은 메우는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거든요. 이유 어디서 대표님 찾아야 될까요? 결국은 엔비디아의 하락과 연결고리를 조금 더 찾자면은 하이닉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으로서 SK하이닉스가 하락폭을 우리가 굳이 이제 원인을 찾는다면 그래도 엔비디아의 낙폭이 조금 과대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으로서는 이제 전체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개인들이 약 5조 정도의 이제 막대한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정부에서 또 내년에 6월에 선진국 시장 MSCI 지수 편입을 목표로 한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낙폭을 좀 빠르게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국인들의 투매를 다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자면 지금 뭐 직장인들의 또 IRP 계좌죠. 이제 DB형에서 DC형으로 바뀌면서 또 이 활동 계좌가 지금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려 대기 자금을 우리 예탁금 봤을 때 100조를 넘어서 지금 108조까지 넘어서고 있다는 점. 거기에 ETF의 순자산 총액이 400조 돌파가 앞두었다는 소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빠질 때마다 오히려 또 기회가 계속 주어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AI의 공격적인 투자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건 그래도 국내 반도체 하드웨어 쪽이 제일 큰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미국 시장의 낙폭과 이제는 이런 그 연결고리가 뭐 크게 저는 많이 좀 낮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우려할 구간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그래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이등주로 보여지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조금 100만 원이 황제주가 돌파가 되면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네. 뭐 그러면 차선책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SK 스퀘어도 상대적 가치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80조 정도에 이제 머물러 있는데 오히려 100조 돌파도 좀 쉬운 구간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삼성전기 쪽으로 매집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SK 스퀘어도 또 차선책, 대안책으로 많이 마련이 됐다는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반도체가 쉬어갈 때 원래는 이제 조방원 쪽으로 많이 수급을 보였다면 수급이 좀 이동했다면 오늘과 같은 시점에서는 호재도 있었지만은 현대차 그룹 쪽으로 또 대안이 있다는 점도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좀 조급해지네요. 현대차 이야기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딱 하나만 짚고 저희 현대차로 빨리 넘어갈게요. 한미반도체만 대표님 간략하게 봐주시겠어요? 워낙 오늘 강하게 움직이면서 30만 원 선도 돌파가 나와서 이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늘 호재성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미국 반도체 공급 소식이 있어서 오르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수급적인 이슈 공매도까지 끌어와서 이 시세를 설명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상단을 지금은 점검해야 되는 건지 핵심 정리해 주실까요? 결국은 이제 마이크론에 이제 들어가는 HBM용 TC본도 장비가 새롭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그러니까 BOC, COB 본더를 이제 마이크론에 납품한다. 이게 미국향 반도체 기업이라고 했지만은 당연히 마이크론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인도 공장의 투입이 거의 확정이 됐다는 소식. 근데 이거 아니더라도 한미 반도체가 오를 만한 지금 구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호재성 이슈로서 주가가 이렇게 좀 큰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PER 기준을 얘기를 그래도 해야 되니까 간략하게만 해드리면 올해 기준으로 지금 40배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에서는 올해 매출을 한 2조, 뭐 영업이익을 한 40% 정도 이상으로 잡고 있는데 그렇게 좀 실적 영업이익이 한 2배 정도 올라도 밸류 기준으로 보면은 비싸다. 근데 저는 밸류 기준으로 보지 말자. 왜냐하면 차트의 시계열로 보더라도 이미 한미 반도체가
이격도가 벌어진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앞전에도 삼성전기 얘기를 들었을 때 삼성전기도 목표 TP를 훌쩍 넘어서는 그런 이 수급적인 이 유입이 좀 들어왔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도 30만 원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졌지만 이 기세가 추세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들을 조금 열어놓고 보시되 사실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일부 물량을 그래도 조금 덜어내면서 한미반도체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그래도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가 또 기세를 만들어내는 요즘 시장이죠. 그래서 오늘 궁금합니다. 현대차 이야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중의 하이라이트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만금 투자 이야기는 주 초반에 나왔지만요. 오늘 이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AI 로봇 투자는 호남 경제지도를 바꿀 것이다. 깊이 감사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차의 주가가 그대로 화답하는 장중 흐름이 나왔습니다. 9% 이상의 오름세, 그룹사 전반으로도 퍼지는 흐름이 확인이 됐고요. 지수에도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죠. 반전이네요. 이게 드라마틱한 반전일 것 같아요. 본부장이 앞서 이래서 요즘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멘트를 하긴 했지만 새만금 투자 이슈는 저희가 알고 있기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대통령의 멘트가 나오면서 장중에 반응이 급격하게 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무게감을 지금은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작년 2분기, 3분기쯤에 미국 시장에 나왔던 패턴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조금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측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오면 작년 2분기, 3분기 미국 증시는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두 가지예요. 그냥 말로만 했었을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확실한 어떤 데이터들이 받쳐주고 있고 그리고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에 수급이 굉장히 좀 세게 몰리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현대차의 상승은 멘트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었겠지만 상대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쉬니까 오늘은 반도체보다는 현대차 혹은 로봇이구나 라고 또 생각을 하는 투자 자금이 확 쏠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앞서 대표님께서도 한번 다른 섹터이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ETF에 지금 우리나라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어제 이제 반도체 쪽 ETF 그리고 자동차 관련 ETF를 쭉 봤는데 만약에 ETF에 돈이 들어온다는 건 그 ETF에 걸려 있는 종목군들을 먼저 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개별주를 매수할 때도 그 ETF 리스트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게 더 유리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현대차 움직일 때 어제 봤던 종목군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 봤더니 공교롭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만 사는 게 아니라 자동차 ETF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서 현대차를 좀 세게 이렇게 밀어붙인다면 저는 지금 현대차에 대한 가격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자동차 부품주를 찾아봐도 괜찮다. 어제 기점으로는 제가 SL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네. 그런데 오늘 기점으로 보면 화신이 또 덩달아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가격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은 화신을 한번 선택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자리에서 네. 따라가야 되는 분위기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손절 라인을 걸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가셔야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고요. 막연하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기다렸다 살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포모 현상이 좀 심할 수 있음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주까지는 넓혀서 봐도 된다라는 아이디어 확장해 주셨고요.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차 대표님께서도 눈여겨보셨을 겁니다. 현대차의 지금 움직임 대표님의 시선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룹주 전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쭉 봤습니다. 지금 호가창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쪽은 현대위아더라고요. 현대위아가 가장 강하게 지금 이슈에 반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좀 물류 쪽의 로보틱스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사실 이제 공장에 투입될 수 있는 가장 먼저 선별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는 게 물류형 로봇이거든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에 앞서서 물류형 로봇, 주차형 로봇, 협동형 로봇을 다 하고 있는 쪽이 아마 현대위아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사실상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은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부품주 단에서도 1월달 이후에 횡보 구간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거쳤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신고가를 연출하고 있는데 뭐 현대위아가 특별하게 특출나게 좋아서 오른다라기보다는 다른 부품주 대비해서 좀 횡보 구간이 조금 길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모비스가 좀 상단을 한번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그룹주 안에서도 순환매 차원의 반등. 그리고 오늘 현대차만 8%대 상승하잖아요. 어제 그제 기아차가 13%대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박자를 좀 맞춘다면 오늘 현대위아가 상승했으면은 또 다음 주에는 뭐 글로비스라든지 아니면 좀 덜 오른 현대차 그룹 내에서도 기회를 계속 찾으면서 매매를 하시는 쪽도 저는 추천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현대차가 뭐 올해 안으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하냐 안 하냐, 뭐 상장하면 오히려 좋겠지만 그 기대감만으로도 아마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죠. 라운드 피겨에 도달할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 65만 원인데 네. 다올에서 목표 주가를 한 75만 원 높였는데 지금 자고 일어나면 현대차도 지금 목표 주가 계속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8월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한 100만 원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럼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대표님? 네. 100만 현대차, 100현대차가 되겠나요? 이름을 생각 안 해봤는데 예. 현대차. 다음 주에 한번 또 이름 멋있는 이름 한번 제가 지어서 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네. 기억을 해두고 네. 메모해둔 상태에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아이디어는 주셨는데 조금 더 뻗어가 볼게요. 오늘 로봇 AI 수소 투자 모멘텀인데 시세 자체는 로봇이거든요. 김성훈 대표님, 로봇에 조금 더 아이디어 확장시켜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로봇주에 대한 관심도를 계속 이제 이 시간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동차라는 이름을 거의 빼도 되잖아요. 이제 로봇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지금 HD 현대그룹이나 삼성중공업이나 조선소에 투입이 되는 산업용 로봇 대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 기준으로 봤을 때 산업용 로봇 200대 중에 한 50대에서 한 60대 사이가 레인보우 RB 로봇이 지금 투입이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황제주에 등극하는 90만 원대를 찍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이제부터 로봇주에 대한 테마가 사실은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는 구간이 올해 들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테슬라향, 뭐 사면을 비롯해서 최근 들어서 많이 올랐던 한국 PIM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림 이 PTS 오늘도 지금 상승폭이 있는데 현대차의 밸류체인 아니면 테슬라의 밸류체인 쪽에서 아마 주가가 조금씩 조정받다가 반등하는 종목의 중심에서는 저는 당연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 누가 빠르게 흑자 전환에 성공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핵심 가치가 지금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올 한 해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서 마지막으로 이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3월이나 4월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신사옥이 딱 이제 구축이 되잖아요. 네. 그럼 대량 양산의 시작이 되면서 캐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 거기에 따라서 아마 명암이 엇갈리는 로봇주들이 다 나올 겁니다. 그 중심에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00만 원이 찍고 나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황제 휴보가 여러 나오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난해부터 좀 이야기해 주셨죠.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원픽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본부장이 오늘 원픽이 나왔는데 오늘 대형주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 포인트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딱 제시를 해주셨어요. 가격 전략 더욱더 꼼꼼하게 부탁드려 볼게요. 공개해 주실까요? LG전자 가지고 왔고요. 예. 사실 뭐 LG전자가 좋다라는 이야기도 드리겠지만 지금 같은 모멘텀을 올라섰던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은 상대적으로 조정의 폭이 좀 세고 왜 LG전자만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느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LG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신 대로 또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갖고 계신 분들대로 일단 3사가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본업에서의 성과를 살펴보면 LG전자의 전장 사업부가 가장 뚜렷하게 개선 혹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G이노텍도 LG디스플레이도 과거에 조금 아픈 기억들을 잊고 다시 올라올 만한 요소들은 있지만 그래도 현재의 본업 기준으로 보면 LG전자가 가장 무난하다라는 평가를 좀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실제 이제 LG그룹사가 휴머노이드로 넘어가게 된다면 LG전자의 힘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감안을 해보면 저는 지금의 LG전자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결은 다르죠. 그들은 지금 추정 EPS가 주가보다 더 올라와 있는 상태라 손절 없이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겠지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좋다 하고는 있으나 아직 숫자가 막 빠르게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 손절 라인 12만 원을 걸고 대응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한번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그리고 지금부터 매수를 한다 했었을 때 목표는 저는 18만 원을 잡고 혹은 그 이상을 바라보고 한번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8만 원 제시를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코스닥 오늘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제약바이오에 대한 힘이 코스닥 내에서 강해질지 이 포인트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 텐데요. 3월에 학회 시즌 본격화될 겁니다. 이제 준비를 해도 될지 이 부분에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김성훈 대표님, 오늘 본다면 전반적으로 이 안에서 시총 상위주들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 제약바이오 꽤 많이 보입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알레르기 천식 학회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3월부터는 여러 바이오 유럽 이런 이벤트도 있습니다. 서서히 준비 태세 갖추면서 리스트업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매력도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그러니까 학회보다는 그래도 어저께 나왔던 삼천당 제약의 대규모 기술 이제 수출에 대해서 아마도 반응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과거보다는 학회 일정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한 종목들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오늘과 같은 경우는 뭐 올릭스도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기술 수출 이전에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이 지금 먼저 움직이고는 있지만 핵심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비만 치료제 시장의 확장세에 조금 더 무게를 좀 더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노보노디스크가 이제 비만 치료제 뭐 오젬픽 그다음에 위고비 미국 내 정가를 내년부터 최대한 50%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그 시점에서 맞물려야 되는 게 이제는 비만 치료제의 대중화가 지금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정가는 용량하고 관계없이 이제 97만 원대로 조정이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경구용 제재인 리벨서스에 대해서도 삼천당 제약이 한 5조 3천억 규모의 이제 판매 독점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일단 순이익으로 따졌을 때 60%를 가져가는 그런 대형 계약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이 시점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3월에 연준 인사들이 일부 이제 고용 시장이 좀 약화가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조금씩 언급을 했다는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 코스닥 시장에서 사실 바이오 쪽에서 비중을 본다면 한 40%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장 이제 뭐 이런 상장 폐지와 관련돼서 체질 개선이 코스닥이 조금 더 이루어졌을 때 상대적으로 덜 간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가 3월부터 이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바이오주들에게는 일부 호재가 굉장한 또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기술 수출과 관련된 이 기업들 그리고 앞서서도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레퍼런스가 있었던 그리고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었던 일동제약, 뭐 D&D 파마텍 그리고 장기 지속형 치료제 이제 지투즈 바이오와 같이 이렇게 좀 종목들을 압축해서 한번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압축해서는 볼 필요가 있는 그 시점. 자, 그러면은 삼천당 제약 조금 더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할까요? 김태성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삼천당 제약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을 뚫는다면 상단이 갈 수 있는 이 에너지에 집중해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우리는 여기서 쏘아올린 공의 제2의 누군가를 찾는 게 맞을까요? 궁금하네요. 일단 최근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이 정도 왔으면 다들 100만 원을 생각하고 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는 게 맞으실 것 같지만 그냥 처음에 샀던 물량들을 다 가지고 가기에는
저는 체크를 좀 하시면서 적어도 20에서 30% 정도의 비중은 수익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가지고 계신 분 혹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떤 부분에 지금 포커스를 맞추냐면 어제 삼천당제약은 두 가지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원가 경쟁력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특허 회피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왜 원가 경쟁력을 강조를 했냐면 지금 11개 국가와 나라 대 기업 간의 거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입찰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 입찰을 통해서 뭔가 뛰어난 모습을 보이려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금 우위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네릭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가 경쟁력이 있다는 거 삼천당제약에서 지금 이야기한 걸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는 부분. 그리고 이제 특허 관련해서 기존에 흡수제를 써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이게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천당제약은 우리는 에스페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럴 이슈는 없다곤 하지만 그건 삼천당제약의 입장인 거거든요. 추후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것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나 이것들이 노이즈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여 지금 이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긍정적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면 지금 투자를 하셔서 짧게 목표가를 100만 원 잡고 대응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일련의 경계감 요소들을 좀 보시다가 그 경계감 요소들이 시장에 돌출이 되었을 때 그때는 한번 조정의 매수세를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결국 말도 많았습니다. 에스페스 플랫폼 저게 정말 있는 거야? 없는 맞아요. 거야? 기술이 맞는 거야? 좋은 거야? 그런데 이제 좋다는 것을 확증한 이번 공시였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만 없다면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도 삼천당제약을 사고 싶어 하실 거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에너지로 넘어가 볼 텐데요. 포커스를 약간 다른 쪽으로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단 헤드라인 자체는 원전 잡아봤는데요. AI 특수, 그러면서 철강까지 수혜주로 묶을 수 있을까로 잡아보면서 오늘 현대차 그룹 전반이 들썩이죠. 그래서 현대제철이 장중에 상한가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로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성은 대표님, 현대제철 장중에 상한가 지금도 27% 이상의 오름세입니다. 마침 오전에 이제 뭐 철강도 AI 특수 노릴 때다라는 기사도 나오긴 했던데 오늘 현대차 그룹 안에서의 현대제철이라 그런 걸지 철강주 전반적으로 수혜 영역에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 초강세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 게 맞을지 연속성 기대해도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AI 특수를 노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소외주들의 반란이라고 저는 봅니다.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근데 이제 현대제철도 사실은 영업이익이 그래도 4분기로 보면은 매출은 감소했지만 서프라이즈를 냈거든요. 원가 절감,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 확대를 하면서 그리고 중국 감산 이런 효과도 있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재료들 뭐 AI 거기에 또 현대차 그룹의 수급 유입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의 5만 원대가 사실 크게 좀 버블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도 저는 현대제철이 전에 고점 라인이었던 6만 원대까지는 그냥 유동성으로 올릴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고 앞서서도 이제 중국의 감산 효과를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후에 대한 철강 관세 이제 부과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는 현대제철은 올해 실적에 대한 이 턴어라운드 스토리는 충분히 유효하다. 그렇게 좀 펀더멘탈적으로도 접근하셔도 저는 지금의 가격대는 그래도 지금 유동성만으로도 충분히 올릴 가격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고저까지는 약간은 고민, 그때 다시 한번 질문 가보도록 하죠. 그리고 원전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오늘 장중 흐름만으로도 의미가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원전은 어떻게 봐야 돼요? 원전 협력 동남아 쪽이랑 논의한다라는 이슈가 있긴 한데 종목별로 봤을 땐 힘이 모두 강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대장주격 종목의 두산 에너빌리티가 장중에 11만 원 돌파, 그래도 이 추세에 힘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의 의미는 있을까요? 원전의 메리트 지금 자리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원전은 중간중간에 뭐 볼 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 가지고 쭉 가셔야 가는 되는 것 같고 이제 저의 개인적으로 이제 경계해야 될 때쯤은 어딘가 생각을 해보면 실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매출이 이제 잡히기 시작할 때는 약간의 이제
선반영에 따른 차익 물량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때가 언제쯤이에요? 아무래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저는 시간적 여유가 남아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계속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에너지주들의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원래는 우리가 에너지 하면 미국 이야기 많이 하고 유럽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유독 동아시아 쪽과의 연결고리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동아시아 쪽이고 오늘 LS 그룹 내 LS 에코에너지도 동아시아 쪽에 이제 붙여서 뉴스들이 나오는 계속 좋은 뉴스들을 이제 찾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서 이런 뉴스에 막 일일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미국도 유럽도 필요한데 지금 동아시아 쪽도 많이 필요하구나. 이 정도로 좀 해석을 하시고 길게 보셔야 에너지 인프라 관련주들은 좀 크게 수익을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묻어두고 묵직하게 기다리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방사는 어떨까요? 마지막 키워드로 오늘 이쪽 골라봤는데요. 빅데이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 모멘텀 가속화될까요? 최근에는 조방원 쪽 이야기 많이 안 하기는 했는데요. 오늘 뉴스가 나와서 장 초반부터 흔들리는 지수 사이에서 좀 강한 흐름을 연출하기는 했죠. 대표님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아랍에미리트와의 MOU 이상의 효력이라고 시장은 해석하는 듯 하네요. 자, 이 이야기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구간에서도 방산 대형주들 힘은 나타나곤 있는데 굳이 뭐 중동 매출이 높은 쪽이 더 강하다 또 이건 아니에요. 일시적인 심리예요? 아니면 다시 이 틈바구니에서 방산이 고개를 좀 들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인공위성과 관련돼서 스페이스X와 관련돼서 이제 뭐 각도기도 아니다. 얘기도 네, 했다. 맞아요. 이제는 중소형주 말고 한국항공우주도 보고 그다음에 뭐 이런 LIG 엑스원도 지금 보셔야 될 때다라고 했는데 이 저가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동안에 좀 덜 못 간 측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에 UAE에서 이제 이 모하마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에서는 150억 달러라고 얘기했는데 그 2배의 규모가 지금 MOU 체결이 얘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현지화 전략 기술 수출까지 논의가 되고 있다는 점이 아마 방산주의 모멘텀들을 충분히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시세가 아침보다 조금 약세로 조금 돌아섰다는 맞아요. 점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아직까지도 한국항공우주라든가 일부 LIG 넥스원, 그러니까 중동발 모멘텀들이 좀 특수하게 있던 그러니까 UAE향 청궁투라든지 일부 레퍼런스가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인공위성과 같이 좀 포트폴리오가 접목시킨 믹스가 된 종목들에 한해서는 좀 장기화된 이 모멘텀들을 좀 탑재할 수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만 보자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거에 대한 의견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잘 가다가 쉼표가 있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김태천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일단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는 불씨가 나왔잖아요. 조금 더 강화될 수 있을지 본부장님의 표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방산주를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대외적인 변수 두 가지. 미국과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어찌되었든 잘 마무리가 되면 관련주들은 결과에 조금 더 충실하게 수급적으로 변동성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그때 하락 변동성이 나오면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지금은 안 할 수도, 그러니까 매수를 안 할 수도 매도를 안 할 수도 없는 굉장히 애매한 좀 위치라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보유를 하시되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대외 변수를 기다리는 게 맞고 추가 매수도 아직은 아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타이밍 오면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랭킹5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김성훈 대표 두 분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